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화나는 순간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오히려 눈물부터 왈칵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나요? 아니면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인가요? 오늘은 화날 때 눈물부터 나는 사람들의 놀랍고도 소름 돋는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감정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나약함의 표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복잡하고 심오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화를 감정의 폭발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폭발의 끝이 슬픔의 눈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분노, 슬픔, 수치심, 기쁨 등 강렬한 감정이 밀려올 때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를 막아낼 방파제가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지쳐 있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작은 감정의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며 결국 통제되지 않은 눈물로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감정적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 몸부림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마음속에 미해결된 감정의 응어리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못한 분노나 슬픔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다가 사소한 자극에도 터져나와 눈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눈물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무언의 SOS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높은 공감 능력과 민감성입니다. 이런 분들은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세상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도 단순히 자신의 불쾌감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이나 그 이면에 있을 고통까지도 함께 느끼며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탁월하지만 그만큼 외부의 자극에 쉽게 상처받고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감한 감수성은 때로는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분노의 상황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주는 고통, 혹은 그 고통 속에 있는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눈물은 세상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고 모든 생명에 공감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억압된 분노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분노를 드러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곤 합니다. 특히 특정 문화권에서는 감정 표현에 대한 제약이 많아 분노를 억누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억압된 분노는 내면으로 향하며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한 분노는 마치 끓어오르는 압력소처럼 내부에 쌓이다가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눈물이라는 형태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대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감정 표현 방식인 눈물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하는 무의식적인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눈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눈물을 통해 감정을 완화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시도인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 과거의 트라우마입니다. 과거의 상처,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은 사람들은 분노와 관련된 상황에서 과민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는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눈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과 현재의 분노 상황을 연결시키며 그때 느꼈던 무력감이나 고통이 눈물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가정폭력,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 등 깊은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상황이나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지면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격렬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죠. 눈물은 그 아픈 기억들이 현재의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그때의 고통이 아직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특징은 흥미롭게도 생리적 요인입니다. 감정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감정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죠. 호르몬 변화는 감정의 기복을 심화시키고 분노를 느낄 때 눈물이 더 쉽게 나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연관이 깊습니다. 또한 분노 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눈물샘을 자극하여 눈물 분비를 촉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분노 시 흘리는 눈물은 다른 감정으로 인한 눈물보다 더 짠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인해 염화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감정에 반응하여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며 눈물은 그중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의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반응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눈물은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감정적인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종종 울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죠. 이는 몸이 스트레스 물질을 배출하며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과정입니다. 둘째, 눈물은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비언어적 수단인 눈물은 특히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을 눈물을 통해 전달하며 타인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내 감정을 알아줘. 라고 외치는 침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억압된 수치심이 폭발하여 눈물로 나타나거나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이나 동정심이 강한 경우, 분노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닙니다. 개인의 감정 조절 능력, 성격, 과거 경험, 생리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분노 일기를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를 느꼈을 때의 상황, 감정, 원인 등을 기록하여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건강한 감정 표현 방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억압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운동, 취미 활동,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등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심호흡 및 이완을 통해 분노가 느껴질 때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 요가 등을 통해 심신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감정 조절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화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예민하게 세상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솔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하며 그 어떤 감정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